우연히 마주친 배고픈 점원 셰퍼드 한 마리가 한국 시골에 홀로 사는 한 여자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굶주린 개에게 먹이를 주는 단순한 친절에서 시작된 일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련의 사건들로 이어졌습니다. 다음날 위풍당당한 그 개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가져온 것은 놀라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실화는 우리가 도운 동물들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강력한 연결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줄 가슴 따뜻한 여정을 준비하세요. 김민지 씨는 현관에 서서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4세의 그녀는 서울에서의 힘든 경력을 뒤로하고 강원도 산골 마을에 있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농가를 개조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도시 생활에서 이 외딴 곳으로의 전환은 충격적이었지만 2달 후 그녀는 마침내 시골 생활의 리듬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땅끝에서 갑자기 움직이는 무언가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들 사이에서 커다란 점원 셰퍼드 한 마리가 나타나던데 윤기 없는 털 아래로 갈비뼈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는 위풍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호박색 눈은 경계심과 지성이 가득한 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민지 씨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개는 멈춰서서 그녀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녀는 개가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았고 오른쪽 귀에 작은 흉터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민지 씨는 안으로 들어가 남은 닭고기와 물 한 그릇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현관 계단 아래에 그것들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격려했습니다. 배고파 보이는구나. 셰퍼드는 몇 분 동안 거리를 유지했지만 결국 배고픔이 이겼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민지 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물을 마시고 닭고기를 효율적으로 먹어치웠습니다. 어디서 왔니? 얘야? 그녀는 혼잣말했습니다. 개는 입술을 핥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평가하는 듯한 눈길을 보낸 후 몸을 돌려 숲 쪽으로 달려가 나타났을 때처럼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민지 씨는 적당한 개밥 그릇에 사료를 채우고 신선한 물과 함께 현관에 두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지만 셰퍼드의 똑똑한 눈빛에는 무언가 그녀를 감동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길이 어떤 이유로든 교차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잠이 들면서 민지 씨는 신비로운 그 개에 대해 생각하며 그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버려진 걸까? 길을 잃은 걸까? 아니면 정말 야생동물인데 어쩌다 길들여진 조상들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유지하게 된 걸까? 그의 과거가 어떻든 그녀는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이 외딴 곳에서, 이웃이 거의 없는 곳에서 셰퍼드와의 짧은 만남도 그녀의 고독한 일상에 환영할 만한 변화였습니다. 민지 씨는 현관문에서 계속 긁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는 오전 6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가만히 누워 소리가 꿈이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극적, 극적, 이어서 낮은 낑낑거림. 침실 창문을 통해 그녀는 어제 그 점원 셰퍼드가 현관에 서 있는 것을 얼핏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그녀는 가운을 걸치고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옆 창문을 통해 그녀는 개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밖에 둔 밥그릇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녕, 잘 잤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셰퍼드는 정중하게 뒤로 물러서더니 조심스럽게 물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기대에 찬 눈으로 그는 코로 그것을 그녀에게 밀었습니다. 민지 씨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외부는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가죽은 품질이 좋았습니다. 안에는 젖은 지폐 몇 장과 색이 바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에는 나이 든 남자가 있었고 발행일은 몇 년 전이었습니다. 기재된 주소는 바로 8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박철수 씨. 그녀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가져왔니? 걔는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지만 설명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대하는 눈빛으로 진입로 쪽을 바라보더니 다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지 씨는 셰퍼드의 강렬한 눈빛을 살폈습니다. 나보고 따라오라는 거니?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여기 있어. 그녀는 말하고 서둘러 옷을 입으러 갔습니다. 5분 후 그녀는 지갑, 휴대폰, 자동차 키를 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점원 셰퍼드는 한번 짖었고 이는 분명 승인의 소리였으며 그녀의 차 쪽으로 달려가더니 다시 기대하는 눈빛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팔래? 그녀는 조수석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우아하게 걔는 마치 여러 번 해본 것처럼 좌석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알았어. 민지 씨는 말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지갑 돌려주러 가자.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운전하며 민지 씨는 이 상황의 기묘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떠돌이 개의 안내에 따라 진흙 묻은 지갑을 낯선 사람의 집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누군가가 오늘 아침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더라면 그녀는 믿지 않고 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것은 옳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원 셰퍼드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녀 옆에 앉아 있었고 때때로 그녀를 쳐다보며 자신들의 임무에 여전히 충실한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야생동물에게서 예상할 수 있는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마치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일하는 게 같았습니다. 너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그렇지 않니? 그녀는 그의 머리를 잠시 만지기 위해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셰퍼드는 그녀의 손에 살짝 기대왔는데 이것이 그가 보여준 첫 번째 진정한 신뢰의 신호였습니다. 민지 씨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랐고 이따금 특이한 동승자를 힐끗 보았습니다. 점원 셰퍼드는 똑바로 앉아 경계하고 집중했으며 교차로에서 속도를 늦출 때 이따금 낑낑거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 같구나. 그녀는 말했습니다. 15분 후 그들은 수수한 농가로 이어지는 자갈길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헛간이 근처에 서 있었고 마당에는 오래된 픽업 트럭 한 대가 있었습니다. 셰퍼드의 자세가 즉시 바뀌었습니다. 귀는 앞으로 향했고 몸은 알아차림으로 긴장했습니다. 민지 씨가 주차하자 나이든 남자가 지팡이에 몸을 크게 의지하며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낡은 얼굴에는 자동차 창문을 통해 점원 셰퍼드를 발견했을 때 충격이 드러났습니다. 레인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불렀습니다. 세상에, 너니? 걔는 낑낑거리며 창문을 긁었습니다. 민지 씨는 재빨리 문을 열었고 셰퍼드는 튀어나와 노인에게 달려갔지만 짧게 멈춰서 그의 발밑에 공손히 앉아 꼬리로 땅을 쓸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구나. 남자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니? 오랜 친구야? 이걸 가져다 준 것 같아요. 민지 씨는 지갑을 들고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집 문 앞에 이걸 물고 나타났어요. 박철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지갑. 사흘 전에 울타리 선 확인하다가 잃어버렸지. 그는 놀라움으로 셰퍼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찾았구나. 그렇지. 얘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를 챙겨주는구나. 민지 씨의 혼란이 얼굴에 드러났을 것입니다. 박철수 씨가 현관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서 앉으세요. 민지 씨와 레인저 모두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군요. 그들이 낡은 현관 의자에 앉자 레인저는 박철수 씨의 발밑에 자리를 잡았고 두 사람 사이를 이따금 쳐다보며 둘 다 편안한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민지 씨는 남과 개 사이의 명백한 연결을 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 개라면 왜 어젯밤 저희 집에 있었던 거죠? 저는 떠돌이 개라고 생각했어요. 박철수 씨의 낡은 손은 계속 레인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감정으로 인해 손가락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는 4달 전에 사라졌어요. 심한 폭풍우 중에 번개가 제 땅 경계선 근처의 나무에 떨어져 울타리 일부가 무너졌죠. 그는 도망쳤어요. 전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온 사방을 찾아다니고 온 카운티에 전단지를 붙였죠. 몇 주 동안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가 영원히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받아들여야 했죠. 그는 당신이 어디 사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았어요. 민지 씨는 관찰했습니다. 왜 스스로 집에 오지 않았을까요? 박철수 씨는 땅 경계선을 가리켰고 그곳에서 민지 씨는 새 울타리 기둥과 최근 파헤쳐진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력회사에서 폭풍 피해 후 모든 기둥과 울타리를 교체했죠. 나무도 약 1에이커 정도 벌목했어요. 모든 것의 모습과 냄새가 바뀌었죠. 집을 찾으려던 개에게는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장소로 돌아온 것과 같았을 겁니다. 민지 씨는 레인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레인저는 만족한 듯 박철수 씨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상태였습니다. 당신의 냄새가 묻은 지갑을 찾을 때까지는요? 박철수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녀석은 언제나 아주 똑똑했어요. 레인저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고 박철수 씨는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제 보조견이었습니다. 5년 전 참전용사 프로그램을 통해 저에게 왔죠. 민지 씨는 처음으로 박철수 씨의 왼쪽 다리가 무릎 바로 아래에서 끝나고 위조기 부츠까지 연결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베트남전에서 그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71년의 지뢰를 밟았죠.
지난 수년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균형 잡는 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때 이 레인저와 연결해 주었죠. 저먼 셰퍼드는 자신의 이름에 귀를 쫑긋 세웠고 눈은 박철수 씨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경찰 훈련을 받았는데 믿기 어렵겠지만 너무 온화해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어요. 박철수 씨는 껄껄 웃었습니다. 하지만 보조견 일에는 완벽하죠. 그는 제 균형을 잡아주고 제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고 통증이 너무 심해 걷기 힘들 때 약을 가져다주고 위족이 잘 안되는 날에는 심지어 제 휠체어도 끌어줍니다. 민지 씨는 새로 알게 된 이해심으로 그 둘을 살폈습니다. 그것이 그의 행동을 설명해 주는군요. 제게 당신 지갑을 가져오고 당신이 사는 곳을 보여준 것 말이에요. 그는 돕도록 훈련받았군요. 훈련 이상이죠. 박철수 씨가 정정했습니다. 그는 이해해요. 언제나 그랬죠. 이 녀석에게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레인저의 꼬리가 칭찬을 알아들은 듯 현관 바닥을 쳤습니다. 어떻게 저희 집에 가게 된 거죠?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최소 8km는 떨어져 있는데요. 박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폭풍 후에 전력회사에서 전선을 교체하기 위해 숲을 가로지르는 길을 만들었어요. 저희 땅들 사이에 새로운 경로를 만들었을 겁니다. 당신은 아마도 제가 지난 몇 달간 줄 수 없었던 것을 그에게 제공했을 겁니다. 연결. 친절함이죠. 그냥 먹을 것을 조금 줬을 뿐인데요. 민지 씨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그게 전부죠. 박철수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없이 참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그들 사이의 유대의 깊이를 보았습니다. 단순한 남자와 개의 관계가 아닌 근본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구원한 두 존재였습니다. 특별한 식단이나 약이 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가 찾았을 때 배고파 보였지만 굶주린 것 같지는 않았어요. 레인저는 본래 사냥꾼이에요.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마 토끼나 심지어 사슴도 잡았을 겁니다. 수완이 좋지만 살이 빠졌어요. 박철수 씨의 눈이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그가 너무나 끔찍하게 보고 싶었어요. 레인저는 부드럽게 낑낑거리며 박철수 씨의 무릎에 머리를 더 단단히 눌렀습니다. 집으로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박철수 씨는 민지 씨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귀한 개를 그냥 데리고 있었을 거예요. 민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교통편만 제공했을 뿐이죠. 그들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고 오직 박철수 씨의 흔들리자 삐걱이는 소리와 레인저의 만족한 한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민지 씨는 이상하게 떠나기 싫었습니다. 재회와 회복의 평화로운 모습에 이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댁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박철수 씨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새 이웃이 많지 않거든요. 민지 씨가 할머니의 땅과 개조 계획을 설명하면서 그녀는 강원도로 이사온 이후 가장 길게 대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연결의 순간에 그녀는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민지 씨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레인저는 박철수 씨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녔고 그의 사람과 재회한 것에 분명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해도 좋아요. 박철수 씨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이웃이 많지 않고 노인과 개를 돕기 위해 일부러 나서는 사람은 더 적죠. 민지 씨는 레인저의 만족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레인저가 오늘 우리 둘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 것 같네요. 박철수 씨는 사려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가 사라진 후에 힘들었어요. 제 딸이 저에게 이곳을 팔고 요양원으로 옮기라고 계속 권했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레인저가 돌아왔으니 어쩌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레인저는 갑자기 머리를 들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잠시 후 자동차 한 대가 진입로로 들어섰는데 시골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세련된 세단이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박철수 씨는 목소리에 긴장감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와요. 50대 중반에 잘 차려입은 여자가 차에서 나왔는데 레인저를 발견하자 표정이 충격에서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빠, 저게... 그녀는 서둘러 앞으로 나아갔지만 레인저가 박철수 씨 옆에 보호하듯 자리를 잡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어. 서연아. 박철수 씨는 약간의 반항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 친구도 사귀었지. 그는 민지 씨를 소개하며 레인저가 어떻게 그들의 만남을 주선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서연 씨의 전문적인 태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녀는 새로운 눈으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둘러 팔려고 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내가 해낼 수 있다고 계속 말했잖니.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특히 레인저가 돌아왔으니 서연 씨는 한숨 쉬며 핸드백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이건 그저 해내는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예요. 넘어지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요? 레인저가 도움을 요청할 거야. 박철수 씨가 주장했습니다. 그게 녀석이 훈련받은 일이니까. 민지 씨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괜찮으시다면 해결책이 있을지도 몰라요. 두 쌍의 눈이 기대를 담고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저희 할머니 땅에는 본체에서 약 90m 떨어진 곳에 관리인 오두막이 있어요. 작지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개조할 계획이었지만 뭘 위해 쓸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민지 씨는 자신의 즉흥성에 놀라 숨을 골랐습니다. 박철수 씨가 그곳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그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가까이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레인저에게도 충분한 땅이 있어요. 서연 씨는 깜짝 놀란 듯 보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고요? 민지 씨는 대화에 분명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레인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저 이 녀석의 판단을 믿게 되었다고 해두죠. 박철수 씨의 낡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봐라, 서연아, 내가 일이 잘 풀릴 거라고 말했지.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지만 민지 씨는 그녀의 눈에서 안도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세부 사항은 논의해야겠죠. 임대 조건, 접근성을 위한 개조 등 물론이죠. 민지 씨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는 좋아요. 가능할 거예요. 그들이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민지 씨는 그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있는 개에게 깨어났는데 이제 잠재적으로 이웃, 어쩌면 친구까지 얻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배고픈 동물에게 먹이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친절이 가장 예상치 못한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다음 한 달 동안 민지 씨는 관리인 오두막 개조에 몰두했습니다. 우연한 제안으로 시작된 것은 목적 있는 프로젝트로 바뀌었고 그녀에게 강원도로 이사 온 후 부족했던 집중력을 주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접근성 관련 기능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했으며 항상 레인저와 동행했습니다. 점원 셰퍼드는 스스로 프로젝트 감독관이 된 듯 매일의 진행 상황을 진지하게 살폈습니다. 더 넓은 문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네요. 박철수 씨는 어느 날 오후 레인저가 각 입구를 의도적으로 걸어다니며 꼬리를 흔드는 것을 보고 껄껄 웃었습니다. 제 옆에서 움직일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에 항상 까다로웠죠. 민지 씨는 손에서 페인트를 닦았습니다. 정말 비평가네요. 어제는 실제로 배관공이 잘못된 종류의 샤워 손잡이를 설치하려 했을 때 으르렁거리기까지 했어요. 똑똑한 개지. 박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둥근 손잡이가 아니라 레버 타입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죠. 이러한 상호작용은 민지 씨의 하루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인간관계가 거래적이고 경계심이 많은 기업 환경에서 수년간 일했던 그녀는 박철수 씨의 솔직한 우정이 상쾌했고 레인저의 충직한 존재는 그녀가 부족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따뜻함을 더해주었습니다. 7월 초 오두막이 준비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이사를 돕기 위해 왔고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는 점차 진정한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은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녀는 박철수 씨가 좋아하는 안락의자 위치를 지시하는 것을 보며 민지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레인저가 돌아온 것이 아빠에게 새로운 삶을 준 것 같아요. 서로를 구원한 것 같아요. 민지 씨는 남자와 개가 오두막 주위를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들이 저도 도와줬어요. 이곳이 너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오두막의 위치는 박철수 씨에게 독립성을 제공하면서도 민지 씨가 가까이 있어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두 땅 사이에 난 전용길은 방문을 쉽게 만들었고 오두막 곳곳에 설치된 간단한 알림 버튼 시스템은 비상시 민지 씨의 휴대폰과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공식적으로 이사 온 날 저녁, 민지 씨는 그와 서연 씨를 본체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현관에 앉아 초원에서 반딧불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박철수 씨는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레인저에게 그는 만족한 듯 발밑에 쉬고 있는 셰퍼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중매쟁이지. 그들은 웃었지만 민지 씨는 그의 말에 진실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레인저의 개입, 그가 의도적으로 지갑을 가져온 것,
박철수 씨 집으로 안내한 것 없이는 그들 중 누구도 함께 여기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서현 씨는 잔을 다시 채우며 말했습니다. 레인저가 어떻게 아빠 지갑을 하필 당신에게 가져다 줄 줄 알았을까요? 아빠 집 근처에 다른 집들도 있는데요. 민지 씨도 같은 것을 궁금해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집들을 먼저 시도해봤을까요? 박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알아봤을지도 모르죠. 저만큼 연결이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어둠이 내리고 강원도 풍경 위로 별들이 밝게 나타나자 그 생각은 머물렀습니다. 민지 씨는 이사 온 이후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땅 소유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연결과 모든 관련이 있는 뿌리내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현관에서 배고픈 개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레인저의 놀라운 귀환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풍경은 변모했습니다. 가을은 강원도 언덕을 금빛과 진홍색으로 물들였고 그가 영향을 준 삶의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민지 씨 할머니의 집은 이제 진정으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개조는 완료되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박철수 씨와 가끔 서현 씨와 함께하는 주말 저녁 식사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에게 호기심을 가졌던 이웃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들렀고 종종 민지 씨의 도시에서 갈고 닦은 기술 문제 해결이나 세금 신고 준비 등 과교환하여 직접 만든 보존식품이나 신선한 사냥감을 가져왔습니다. 박철수 씨는 레인저와 함께 그리고 민지 씨가 가까이 있는 관리인 오두막에서 번영했습니다. 그의 독립성은 사실 줄어들기보다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지역 참전용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그런 동반자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참전용사들에게 보조견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레인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특별한 일요일 아침, 민지 씨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현관에 앉아 박철수 씨와 레인저가 땅의 경계를 따라 산책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그들의 매일 산책이었습니다. 레인저는 여전히 박철수 씨 옆에서 보호적인 자세를 유지했지만 한때 윤기 없던 털은 이제 건강하게 빛났고 경계심 많던 눈은 밝고 활기찼습니다. 자갈 위 타이어 소리가 서현 씨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민지 씨와 함께 현관에 앉아 건네받은 커피를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아빠가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그녀는 아버지가 레인저의 꾸준한 존재와 함께 완만한 경사를 오가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둘 다 그래 보여요. 민지 씨가 보고 싶어 할 만한 것을 가져왔어요. 서현 씨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복을 입은 훨씬 젊은 박철수 씨가 레인저와 똑같은 특징적인 흰 가슴 무늬를 가진 저먼 셰퍼드 옆에 무릎 꿇고 있는 색 바랜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게는 렉스예요. 아빠의 베트남전 순찰견이었죠. 서현 씨가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잃어버린 슬픔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던 게예요. 보조견 프로그램에서 레인저와 연결해 줬을 때 아빠는 그 닮은 모습에 믿을 수가 없었대요. 과거의 한 조각을 되찾는 것 같다고 했죠. 민지 씨는 사진을 살폈고 똑같은 똑똑한 눈빛과 보호적인 자세를 확인했습니다. 무늬가 똑같네요. 서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어떤 일은 설명할 수 없고 그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빠는 렉스가 어찌어찌 레인저를 자신에게 데려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믿으세요. 민지 씨는 항상 스스로를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지난 몇 달간은 삶의 신비에 대해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어떤 연결은 논리적인 설명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박철수 씨와 레인저는 산책을 마치고 현관으로 다가왔고 둘 다 서로의 필요에 맞춰진 존재들의 편안한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좋은 아침이네. 박철수 씨가 불렀습니다. 민지 씨는 그들이 모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레인저는 박철수 씨 발밑에 앉았지만 머리는 들고 항상 경계하며 항상 존재했습니다. 서현 씨가 방금 렉스 사진을 보여줬어요.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기억으로 눈이 멀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유대는 시간을 초월하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렇게 믿네. 그 넷은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해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그들을 하나로 모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폭풍우, 길 잃은 개, 지갑, 친절한 행동. 각 연결고리는 필수적이었지만 그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레인저는 갑자기 머리를 들고 땅끝의 움직임에 경계했습니다. 잠시 후 마르고 위풍당당한 어린 저먼 셰퍼드 한 마리가 나무들 사이에서 망설이며 나타났습니다.
이런 박철수 씨는 속삭였습니다. 레인저는 서서 박철수 씨를 보며 허락을 구하는 듯했습니다. 박철수 씨의 고갯짓에 그는 위협적이지 않고 환영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계획에 달려갔습니다. 민지 씨는 두 개가 만나 현관 쪽으로 함께 돌아서는 것을 보며 완성감을 느꼈습니다. 원은 확장되고 있었고 친절의 사슬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배고픈 방문객, 연민을 베풀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시작.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공유하여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